안녕하세요. 전 아저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엉클준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오늘의 주제는 일리아 슈츠케버의 초지능 직행 열차입니다. 초지능, 초지능. 초지능이 뭘까요? 초지능, 초지능 직행 열차. 초지능 직행 열차. 지능은 지능인데 초월했다는 거죠. 예, 예. 초지능, 예. 초지능으로 뭔가 직행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느껴지는데요. 예. 초지능, 예. 일단 일리아 수츠케버 이 사람은 예. 오픈 오픈 AI 챗GPT 만든 회사죠. 예. 챗GPT를 만들었던 예. 최고 과학자입니다. 예. 과학자이었죠. 예. 과학자이었다. 챗GPT를 만든 최고 과학자. 예. 최근까지도 챗GPT를 만들었던 최고 과학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오픈 AI를 나왔어요. 왜 나왔냐? 예. 최고 과학자면 일반 회사로 치면 CTO 정도 되겠죠. CTO. 예. 왜 나왔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데요. 예. 오픈 AI 챗 GPT를 만들었던 최고 과학자 CTO가 예, 자기는 초지능, 초지능, 초지능이면 AI 중에서 내로 AI가 있고 예, 좁은 의미의 AI가 있고 뭔가 기능 좁은 기능을 수행하는 좁은 영역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AI 예를 들면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로봇 뭔가 물건을 인식해서 이동하는 이런 자동화 로봇 또는 물류 로봇 뭐 이런 게 제로 AI라 그러면 그걸 좀 더 인간 수준으로 올리는 게 예, 상상력으로 지금 발휘한 게 AGI죠. 인간만큼 똑똑한 AI. 예, 오늘 일리아 슈츠케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ASI입니다.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아키텍처 기반으로 예, LLM 예, 현재는 예,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 모델을 가지고 언어 라지 랭귀지 모델 가지고 다양한 채팅, 검색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챗GPT도 들어갈 거고요. 그록, XAI의 그록,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챗GPT, 퍼플렉시티, 어, 또 클로드, 이런 엔트로픽이죠. 엔트로픽의 클로드, 엔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이런 LLM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 어떻게든 그 뭔가 실적을 내려고 지금 실적 어, 어, 내기 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죠. 예, 매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런 LLM 기반 모델을 활용한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실적 성능 성능을 올리냐면 데이터 많이 집어넣고 보다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죠. 보다 많은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집어넣으면서 성능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스케일링이라고 하거든요. 스케일링.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스케일업 했다. 뭐 이런 거. 스케일링 방식으로 어쨌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양 더 많이 집어넣고 컴퓨팅 파워 더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LLM 기반의 이런 채팅 검색 어플리케이션들이 성능이 상향 평준화 됐어요.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도 더 이상 성능이 그렇게 광폭으로 늘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이 사람은 뭔가 방법에 있어서 AI의 그런 AGI라든지 ASI 쪽으로 가기 위한
아직 뭐 AGI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AGI가 안 나왔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죠. AGI를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발을 뗀 게 어떻게 보면 LLM 트랜스포머 이런 쪽에서 채팅 또는 검색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연구 개발자들이 AGI가 나오려면 한 5년 정도는 최소한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ASI는 더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일리아 슈츠케버는 현재 이런 스케일링 방식의 라지 랭귀지 모델 위주의 이런 AI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데이터 집어넣고 이렇게 컴퓨터 파워 많이 집어넣는 이런 예, 사실 지저분한 방식이에요. 지저분이 방식. 지저분이 방식이에요. 지저분이 방식 어떻게 보면 기존의 깔끔이 방식에서 과거에 트랜스포머 전에 예, 깔끔이 방식 깔끔이 방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확률 통계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 통계적인 AI 학습 추론 방식인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포머 이런 방식이 나오는 과정이 기존의 깔끔이 방식에서 지저분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트랜스포머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이 깔끔이 방식은 룰 베이스예요. 함수가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확실한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저분이 방식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 통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는 깔끔이 방식 전체를 지배하는 함수가 뚜렷하게 있는 그런 방식에서 지저분이 방식으로 지금 와가지고 트랜스포머가 되면서 이런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LLM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경쟁에 따른 스케일링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뭔가 성능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발견한 일리아 슈츠케버는 뭔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초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이런 지저분한 확률 통계적인 회귀 분석에 따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활용한 LLM 방식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뭔가 느낌상으로는 과거로 뭔가 회귀를 한번 또 정반합이라 그럴까요? 정반합, 정반, 깔끔이가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방식이거든요. 확실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확실한 함수가 있는 그런 방식의 연구개발, AI 연구개발 방식이라면 그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지저분이 방식의 이런 확률 통계를 적용한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렇게 또 만들어냈죠. 엄청난 빅데이터를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그런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또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한계가 느꼈던 일리아 수축해보는 합, 뭔가 이 두 개 사이에 또는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의 뭔가 깔끔하고 우아한, 예, 우아한 뭔가의 그 AI의 그런 AI, 예, 초지능으로 가기 위한 ASI에 가기 위한 우아한 방식, 의 우아한 방식의 학습 추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과거에 깔끔히 방식, 예, 딱딱 끊어지는 함수가 있어요. 수학적 함수가 있어요. 최근에 뭔가 빅데이터를 가진 확률 통계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또 다른 제안으로 나왔어요. 근데 얘가 또 상향 평준화되네. 돈을 투자하고 컴퓨팅을 투자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크게 뭐 개선이 안 되네. 예. 개선이 큰 폭으로 안 되네. 예. 그렇다면 뭔가 또 새로운 우아한 방식의 학습 추론, 그런 방식이 도입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빅데이터도 없고 제한적 데이터, 자료, 하지만 거기서 가설을 세우고 제한적 자료지만 빅데이터 아니지만 가설을 세우고 뭔가 최종적으로 정답을 얻어내는, 뭔가 내가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과거로의 회귀라고, 과거 깔끔히 방식으로의 회귀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게, 깔끔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함수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일반 AGI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워낙 현실 자체는 워낙 다양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함수 몇 개로 그 현실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깔끔히 방식은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 수준에서 많이 활용되었죠. 예, 연구 수준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고, 지저분이 방식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채팅 같은 게 좀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LLM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아한 방식을 어떻게 보면 찾아 나가기 위한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일리아 추측해보라는 사람이. 오픈 AI를 떠났어요. 그래서 오픈 AI 떠나가지고 SSI, 정확하게 뭐 회사명인데 회사명 풀네임은 좀 이따가 알아볼 거고요. 그 끝에 거는 슈퍼 인텔리전트 초지능이라는 의미고, S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초지능에 좀 뭔가 집중하기 위한, 예, 초지능을 어떻게 보면
빨리 앞당기기 위한 현재 스케일링을 키우는 방식의 그런 LLM을 가지고 뭐 좀 그 중간 결과를 내려는 이런 생각보다는 초지능으로 바로 가는 그런 익스프레스 트레인을 타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오픈 AI를 나와서 SSI라는 회사를 차렸대요. 예. 예. 이런 사실 이런 새로운 방법론은 예, 제한적 자료 플러스 가설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애기들이 어떻게 보면 예, 예, 사람 아기들이 정확하게 사람이 배우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어쨌든 빅데이터는 아니잖아요. 자기 주변의 데이터는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설을 머릿속에서 설정하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경험에 통해서 예, 예. 사람 아기의 학습과 좀 유사한 그런 예, 방식인 인 거예요. 예, 예. 사람 아기의 학습.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가장 우아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리아스 슈케버가 그 일리아스 슈케버가 뭐 이렇게 팟캐스트인가요? 그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아주 우아한 방식을 찾겠다. 사람하기의 학습 방식을.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스케일링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요 정도의 어느 정도 엉클존이 일리아 슈케버의 그런 현재의 행보를 좀 보면서 또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예, 일리아 슈케버 최신 팟캐스트를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MC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초지능 직행 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엉클준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스케일링 경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AI의 연구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또 방법론, 연구 방법론에 대한 그런 예, 예, 초지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할 겁니다. 오늘. 예. 이 정도면 엉클존이 어느 정도 아는 정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터넷 지식 검색을 활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한번 AI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리아 수축해보 한번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도 좀 보고 일리아 일리아 스축해버인가 스축해버 그게 제가 몰랐죠. 슈츠케버라고 했네요. 슈츠케버 일리아 슈츠케버 슈츠 슈츠 슈츠케버 일리아 슈츠케버 초지능 직행 열차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여긴가 보네요. 이런 좀 긴
동영상이 있네, 긴 동영상. 예. 20년에 초진행이 온다. 예, 요 동영상인가 본데요. You know what's crazy? Uh-huh. That all of this is 예, 맞네요. real. 예. Yeah. Meaning what? Don't you think so? 제, Meaning what? 제가 Like all 이 this AI 동영상을 stuff and all 봤어요. this Bay Yeah. Area, yeah, that it's happened. Like, 이렇게 isn't it straight out of science 일레아 fiction? 스즈케버하고 Another thing that's crazy is like how 예, normal the MC가 slow takeoff feels. 예, 계속 The 이야기를 idea that 주고받는 we'd be 거예요. investing 1% of GDP in AI, 예. like I feel like it would have felt like a bigger deal, you know? 예, Where right 이걸 now 공유를 it's 해드려야 You get 되겠네요. used to things pretty Yeah. fast, turns out, yeah. But also, it's kind of like it's Yeah. abstract. Like, what does it mean? What it means? 예, 이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예. 제가 그러면 예, 워드 핸드북 예, 수요 많은 이 MC랑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러면 이 동영상을 예, 링크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아니면 직접 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 주세요. 예, 이렇게 일리아 슈츠케버 초지능 직행 열차 이런 식으로 일단 요 동영상은 제가 예, 주소는 예, 설명란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예.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예. 일리아 슈츠케버 이미지 GPT 방식은 한계다. 예. 천재가 선택한 다음 단계 직행 열차 전략.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예. 동영상이 여러 개 떴네요. 팟캐스트 하는 게. 아니 여기는 플레이 되는 거고. 이미지 복사. 이렇게 일단 구글이 아니고 오픈 AI에서 챗 GPT를 최근까지 개발을 했던 사람이고 그 스케일링 LLM 모델의 스케일링 한계를 느껴서 예, 이런 GPT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일리아 슈츠케버의 그런 팟캐스트를 예, 참조하시면 상당히 뭔가 AI 쪽에 예, 실무 연구 개발 예, 천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엉클즈는 한번 쭉 시청을 다 했어요. 예. 그냥 뭔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재미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래서 GPT 방식은 한계다. 천재가 선택한 다음 단계 전략. 직행 열차 전략. 일리아 슈츠케버. 예. 일리아 슈츠케버. 이름이 예.
일리아 슈츠케버. 일리아 슈츠케버. (20년) 안에 초지능이 온다. 이 사람은 20년 정도 안에 ASI가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온다고 말하는 거네요. 예. 지금 한 40 정도 됐다 치면 본인이 좀 은퇴할 때쯤 되면 제프리 힌턴 아저씨 정도 나이쯤 되면 뭔가 초지능이 뭔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럼 제가 미리 제가 지식 검색을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사고 모드 이걸 이용해서 키워드 검색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의 그런 직행 열차 인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게 이론적으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최대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게 집중하면 될 거예요. 예. 개요 키워드는 구글 제미나이 사고 모드에서 AI 연구개발 과정 스케일링의 한계 현재 LLM 모델 트랜스포머 기반이죠. 그 전에는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 RNN 뭐 이런 다양한 또 그전 그 학습 모델들이 있었는데 학습 그뭐 아키텍처라 그럴까요? 딥러닝 아키텍처가 있었는데 최근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성능이 추론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면서 트랜스포머 방식의 대부분 그런 아키텍처, 딥러닝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죠. 다양한 뭐 앙상블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의 어떻게 보면 변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빅데이터를 데이터가 크고 컴퓨팅 파워가 예,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성능은 올라가요. 예. 그렇지만 이 스케일링의 한계를 일리아 추측해보는 예, 현재 방식으로 직접 챗 G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어떻게 보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리아 추측해버의 예, 뭔가 새로운 그 AI 새로운 AI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트랜스포머 LLM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모델이 되든 아키텍처가 되든 어쨌든 뒤쪽에 쭉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좀 더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ASI 초지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사용자가 언급하신 키워드들은 제가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현재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이며 미래의 방향을 가르는 AGI, ASI 이런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죠. 약 인공지능은 이미 많이 적용되었지만 이런 강인공지능급의 그런 인공지능 미래 방향을 가르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들입니다. 단순한 스케일링의 한계, 이건 썰이죠. 지금 한창 뭐 이렇게도 반응을 뭐 유료 서비스라든지 제공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로 가지고 매출을 올릴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미리 본 거죠. 스케일링의 한계, 투자 그 인풋이 있는지 아웃풋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 특히 뭐 이런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기술 연구개발 이쪽 관점에서 성능이 많이 안 오른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 타고난 뭐 천재 과학자니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겠죠. 일리아 슈츠케이버는 새로운 행보 SSI 새로운 회사명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초지능으로 슈퍼 인텔리전트로 ASI와 뭐 동의어죠. 직행열차로 연결되는지 그 맥락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배경 그림도 있네요. 배경 스케일링 법칙에 제동이 걸렸나? 크기를 키우는 데이터 양을 키우고 빅데이터의 양을 키우고 컴퓨팅 파워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성능을 올렸던 이런 스케일의 법칙에 제동이 걸렸나? 지금까지 AI 발전 정석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컴퓨팅 파워, 더 똑똑한 AI, 이런 공식 비슷한 거죠. 지저분이 방식의 공식, 라는 스케일링 법칙,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예. 하비스트, 예. 오픈 AI의 차세대 모델, 코드명 오리온이나 구글 엔트로픽의 모델들이 훈련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도 성능 향상의 폭은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LLM 모델들이죠. 훈련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도 성능 향상 폭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건 기술 개발의 그런 항상 그 곡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렇게 성숙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예. 성숙하는 단계.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어떻게 보면 그 아키텍처나 모델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 이건 타임 또는 투입되는 리소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 성능, 퍼포먼스 이렇게 이런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곡선이 많습니다. 예. 데이터의 고갈, 인터넷상의 텍스트 데이터는 거의 학습했고 이미 거의 다 학습했고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 장벽에 부딪혔다는 분석입니다. 데이터 장벽, 데이터 월, 결과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물리적 스케일링, 초지능의 ASI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회의론 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LLM 모델의 거품론과 좀 유사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모델에 대한 거품론일 수는 있는데 이런 또 그 뒤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AI 거품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AI 전반적인 거품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어떤 한 모델이 트랜스포머도 어떻게 보면 쭉 AI 모델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CNN, RNN처럼 중간 모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LLM에 대한 그런 거품론을 제기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초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물량 공세로 성능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 물리적인 스케일링만으로는 초지능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셔틀스톡 이런 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떨어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인크리징 리턴, 디미니싱 리턴, 뭔가 리턴이 줄어들고 나중에 되면 네거티브 리턴, 리턴이 투입해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입력, 출력, 입력, 리소스 입력, 시간 입력, 돈 입력,
여기는 출력, 성능, 뭐 성능 출력, 성능으로 출력이 나오겠죠. 퍼포먼스 같은. 예. 타임 또는 리소스. 예. 증가하는 리턴, 감소하는 리턴. 아, 예, 감소하고 네거티브 리턴. 예, 어떻게 보면 부정적. 예, 서서히 감소하다가 예, 기울기가 양의 값이다가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예,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구간이 세 개의 구간이 있는 거죠. 예, 1, 2, 3. 예, 어떻게 보면 그 LLM의 그런 이런 연구 개발 성능의 추세를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다음 이 내용을 좀 계속 볼까요? 예. 여기 일리아 슈츠케버의 등장.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예, 뭔가 한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 얀 느쿤이라는 또 옛날에 CNN 예, 그런 학습 모델을 개발하신 분도 예,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에 대한 그런 한계도 많이 또 지적하고 있고 또 얀 느쿤이 그렇고 일리아 슈츠케버는 또 예, 또 비슷하게 또 LLM 모델을 또 언어 기반이라는 그런 뭔가 한계에서 예, 그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예, 스케일링 개발 방식에 대해서 스케일업 하는 그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개발 연구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예. 약간 비슷하게 얀 느쿤 예. 얀 느쿤도 어떻게 보면 예, LLM은 어떻게 보면 언어 랭귀지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그래서 월드 모델을 제안했잖아요. 월드 모델. 실제 월드에서의 그런 AI가 작동될 수 있도록 월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예, 얀 느쿤. 예. 챗GPT의 아버지이자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던 일리아 슈츠케버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지금의 최고 지금 LLM의 개발의 최정점에서 계속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했겠죠. 누구보다 먼저. 예. 그는 오픈 AI를 떠나서 SSI,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 INC를 설립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행보가 왜 초지능행 직행 열차로 불리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초지능행 직행 열차. 뭔가 획기적인 뭔가 방법이 나와야지 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예, 확률 통계적으로 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 예, 그런 방식은 지금 한계가 왔다. 예, 비즈니스적인 직행 열차.
비즈니스적인 직행 열차. 딴는 팔지 않겠다. 일반적인 AI 기업, 오픈 AI, 구글, 뭐 MS도 들어가겠죠. 코팔리엇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메타, 뭐 XAI, 뭐 대부분은 다 LLM을 사용하잖아요. LLM,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 그게 작지가 않겠네.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 완전 라지 랭귀지 모델. 일반적인 AI 기업, 오픈 AI, 구글 등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팔고 주주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연구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틀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적으로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연구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SSI에서는 우리는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오직 초지능 하나만 연구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제품을 만들지 말고 IP를 만들든지 지적 재산권을 만들든지 아니면 논문을 내든지 논문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연구 개발 위주로 가야겠죠. SSI 일리아 슈츠케버가 만든 회사 SSI에서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오직 초진영 하나만 연구한다. 의미 상업적 압박이나 단기적인 성과 챗봇 챗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라마 뭐 다 포함되는 거죠. 글록 뭐 이런 단기적인 성과를 배제하고 오로지 초지능 개발이라는 종착역만 보고 달리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연구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일리아 슈츠케버의 그런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럼 계속 한번 관점을 또 다른 관점을 한번 볼까요? 기술적 직행 열차. 기술적 직행 열차. 새로운 패러다임 시스템 2 일리아는 단순 스케일링의 것을 미리 알고 현재 LLM의 그런 방식의 그런 성능 업그레이드의 것을 미리 알고 새로운 방식의 스케일링으로 갈아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스케일링 프리트레이닝 학습이죠. 학습 GPT의 P가 프리트레인드잖아요. 프리트레이닝하고 추론하는 이런 중심에서 모델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모델이 대답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는 학습 프리트레이닝에서 추론 중심으로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학습은 했어. 내가 엄청나게 배운 게 많아.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뭐 보배도 잘 꿰야지 뭔가 이렇게 목걸이도 되고 반지도 되고 구슬도 꿰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구슬의 뭐 학습
한 결과라면 그 꿰는 작업, 그 추론을 잘 해야지 뭔가 더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추론 중심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바꾸네요. 모델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학습 데이터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웨이트 파라미터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보다 비싼 말이죠. 모델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모델이 대답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기술. 제미나이 쪽에 보면 패스트 모드가 있고 추론 방식에 패스트 모드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미나이에 보면 질문을 던지면 패스트 방식이 있고 빨리 대답해 주는 방식이 있고 싱킹 모드가 있어요. 사고 모드. 패스트 모드, 싱킹 모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패스트 모드는 빨리 간단하게 답해 주는 거고 싱킹 모드는 뺑글뺑글 돌아가요. 그 단계를 또 보여줘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싱킹 모드가 돌아가면서 결론이 좀 양이 좀 많게 이렇게 결론을 레포트를 써줘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시간, 체인 오브 소트, 테스트 타임 컴퓨트 이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1 모델이 보여주는 방향성 중요해졌습니다. 일리아의 비전. 그는 과거 우리는 데이터를 다 썼지만 데이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 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데이터 문제가 아니다. 다 써봤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문제는 아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데이터 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얼마나 그 데이터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잘 파악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AI의 성능이겠죠. 추론 성능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덩치 키우기를 멈추고 추론 능력과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근본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초지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추론과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근본적인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하는 거네요.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정반 합 단계의 그런 느낌, 과거에 있는 그런 펀더멘털적인 그런 함수, 그런 향수도 좀 불러오면서 또 그런 뭔가 한 방에 해결하는 알고리즘도 좀 불러오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물론 당연히 빅데이터는 쓰겠죠. 빅데이터는 쓰는데 기존의 LLM 방식의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데이터 있는 거는 쓰겠죠.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 아키텍처를 완전히 바꿀 거다. 딥러닝 개념 자체를 LLM을 뭐 교체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딥러닝 아키텍처 트랜스포머 이걸 또
교체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근데 이런 좀 모델 단위보다는 좀 큰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키텍처, 뭐 알고리즘, 예. 좀 큰 단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예. 예. 계속 한번 예.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일리아의 배팅. 어떻게 보면 배팅 도전 뭐 이런 거죠. 예. 일리아의 배팅. 일리아의 배팅.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빅테크 스케일링의 한계에 직면하며 제품 출시에 주력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예, 새로운 모델이나 예, 라지랭귀지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교체할 그런 새로운 대규모의 그런 이렇게 연구 개발보다는 제품 출시에 위주로 한다. 일단은 그런 투자한 사람들의 그런 요구도 있겠죠. 예, AI 쪽에 항상 그랬어요. 연구를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데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단위, 예, 분기라든지 연 단위가 지나가면 주주들이 또 뭔가 리턴을 원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상품을 또 부랴부랴 또 내는 중간 단계에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황을 AI 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그 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그런 AI 산물들이 많이 또 기술적으로 많이 괜찮은 결과물도 많았어요. 특히 뭐 전문가 시스템 뭐 예전에 그리고 뭐 변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일을 좀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또 중간중간에서 AI 기술이 또 실제로 학계나 산업계에 많이 적용이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LLM 쪽인데 뭐 한계를 봤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잘 오픈 AI에서 챗 GPT를 개발했으니까. 예. 일리아 수축해보 상업적 제품 포기 순수 연구에 집중한다. 하하.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까요? 예, 엉클즈도 생각해 보면 예, 만약에 일리아 수축해보가 만약에 이런 연구에 집중하고 싶다면 예, 예, 뭔가 이 자금이 문제일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자금이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지금 방식의 그 대량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지 성과가 나오는 방식으로는 되게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예전에 뭐 IT 버블 있을 때는 사람들은 진짜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되면 닷컴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예. IT 회사를 만들었는데 뭔가 이 연구에 좀 더 이렇게 그 IT 회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IT 회사는 처음 만들 때 초기 투자가 별로 없잖아요. 초기 투자가 사람하고 예, 사람하고 컴퓨터 한 대 그렇게 초기 투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런 닷컴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런
스케일링 방식의 AI 연구 개발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또 출처가 주주들이 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방식의 개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거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런 드라이브에 의한 투자에 의한 그런 연구 개발의 한계가 일리아 수축해봐는 봤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뭐 예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AI가 항상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어쨌든 분명히 있어요. 뭔가 성능이 확실히 뛰어나고 AI의 성능들 지금 나오고 있는 AI들이 성능이 뛰어나고 상황도 많이 달라요. 접근 방식 기존의 빅테크는 완행 열차 방식이다. 서비스 출시 피드백 개선 직행 열차 기초 연구에서 바로 초지능 도달. 사실 이렇게 되면 일리아는 슈퍼 ASI만 ASI를 바라보면서 연구만 쭉 해나가면서 그 가능성을 일단은 제일 먼저 보고 싶다는 거죠. 거대 언어 모델 파라미터 확장 이게 스케일링이죠. 빅데이터 데이터도 중요해요. 양질의 데이터 엄청 중요해요. 모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파라미터가 엄청 많죠. 웨이트 파라미터가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이렇게 쭉쭉 나가죠. 추론 능력, 정렬. 일리아는 어떤 학습된 게 있으면 추론을 더 잘하고 싶다. 추론에 방점을 둔 거네요. 정렬, 돌파구 마련, 추론에 집중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결론. 결론을 한번 내봐야겠네요. 어떤 제미나이가 어떤 결론을 내줬는지. 결론. 한계가 아니라 전환점. 오케이. 스케일링의 한계는 AI 발전의 끝이 아니라 현재 지저분위 방식의 AI 방식의 끝이 아니라 무식하게 크기만 키우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약간 요거 지저분위 방식 깔끔하지 않는 지저분한 방식 무식하게 크기만 키우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일리아 수축해보는 이 전환점에서 남들이 멈칫할 때 안전한 초지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격가지를 다 쳐내고 달리는 직행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직행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가 이끄는 팀이 스케일링 벽을 넘어 질적 조약을 이룬다면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초지능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예. 사실 인간 애기가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나가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우아한 방법, 그런 학습 방법, 추론 방법, 예. 학습, 당연히 인간 아기도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겠죠. 하지만 빅데이터로 하진 않아요. 인간 아기는. 예. 빅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빅데이터가 아니고 한정된 데이터예요. 예. 빅데이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환경, 자기 보는 게 다잖아요. 듣는 게 다고, 엄마 말 그런 게 다고. 빅데이터 아니고 한정적인 데이터, 한정적인 정보를 가지고도 스스로 뭔가 그 한계 내에서 가설을 만들고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예. 인간의 어떻게 보면 대단한 추론 능력인 거죠. 예. 데이터가 작아요. 한정적 데이터. 한정 있는 정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가설을 세워요. 예. 현재 LLM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확률 통계적으로 학습을 해서 패턴을 찾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패턴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가장 그럴싸한 결과를 예,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인간 아기의 이런 학습 추론 방법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보면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학습 추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예, 또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예. 이렇게 한번 멀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스케일링하는 방식으로 해보고 다시 뭔가 또 다시 예, 이런 인간의 그런 학습을 또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지속 가능하지는 않는 방향
이긴 것 같아요. 예. 되게 전기도 많이 먹고 돈도 컴퓨터도 파워도 많이 먹고 예. 미리 빨리 연구 개발해서 가보는 것도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그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실제로 그걸 공존하기 위한 AI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그런 AGI나 ASI 쪽으로 가려면 그렇게 전기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예, 또 그렇게 또 많은 데이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면 또 그것도 재중하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장벽이 될 수도 있겠죠. 리아 슈츠케버는 정말 인간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리아 슈츠케버의 초지능 직행 열차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깊게 기술적으로는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리아 슈츠케버의 그런 현재에 대한 판단, 현재 LLM, 트랜스포머 이런 구조의 그런 개발, 스케일링 업 위주의 그런 개발에 대한 관점을 좀 이해해 봤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엉클준 세컨아트 TV, 엉클준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